자, 미분 가능이라는 주제는요, 엄청 중요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수능에 출제가 잘 되는 주제는 내신에서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정의부터 잡고 가면 어떤 함수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 계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게, 그래도 좌와 우가 붙었다는 거는 결국 극한값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래서 왼쪽의 미분계수 극한값과 오른쪽의 미분계수 극한값인데, 자, 미분계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야. 리미트 h라는 게 0 마이너스일 때, 좌극한이죠. 자, 그랬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거. 자, 이렇게 써주면은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미트 h라는 값이 0 플러스일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면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때? 두 개가 서로 같아지면 우리는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배웠던 거,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뭐와 똑같냐면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됐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그럼 3차 함수인데 요 지점에서, 요 A라는 지점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야.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으니까 A라는 지점에서 뭘 만족하냐면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되나요? 자,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기 때문에. 오케이? 됐니? 자, 실제로 그런지도 하나 확인을 해보자. 자, 실제로 그런지. 그럼 이걸 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잘 봐. 어떤 함수 fx를 내가, 그럼 얘를 편하게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정도 되는 요런 함수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미분계수식을 세워주면, 자, 좌미분계수 갈게요. 왼쪽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요. 요쪽에 써지는 게 h분의 f, 얘가 a라고 뭐라고 할까? fx 플러스 h죠? 식으로 하면 되게 복잡한데. 자, 이렇게죠. 이게 f 프라임 x예요. 됐니? f 프라임 x. 그런 다음에 우극한도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 그런 다음에 h분의 fx 플러스 h라는 함수와 마이너스 fx를 하면 이게 f 프라임 x죠.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야. 됐니?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고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를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여기도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식을 정리해서 극한값까지 만들어주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집증이 된다는 거야.
근데 계산은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 집어넣어서 세제곱하기가 귀찮으니까. 알겠니?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풀지 않죠. 됐나요?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는 결국 이거를 미분한 거잖아. 이걸 미분하면 f'x란 말이야. 그럼 f'x인데 자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미분법은 다 아시니까. 됐어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값을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도 똑같이 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게 입증이 돼서 얘는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극한을 직접 계산을 해서. 알겠니? 이따가 미분 안 되는 경우도 내가 보여줄 텐데 그때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뭐 3차 함수라든가 4차 함수라든가 이런 애들은 전부 뭐가 가능하냐면 자 첫 번째 다항함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푸시면 된다는 거야.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알겠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a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뭐가 돼? 불연속이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a라는 지점에서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되니?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값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되지. 그지? 그럼 끊어져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즉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어때요? 서로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함수는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잘 봐. 네 번째. 불연속이면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안 돼. 알겠니? 불연속이면 그냥 미분 자체의 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네 번째 경우는 이런 거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돼. 야, 그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잘 봐. 그냥 편하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 톡 튀어나온 점을 내가 A라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딱 잡아보면 얘는 A라는 지점에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 이어져 있어. 즉 끊어져 있지 않아. 그럼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A라는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연속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의 식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연두색과 주황색이 각각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나타내는데 두 개가 서로 어때? 일치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아, 그래서 얘는 연속이긴 하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때? 다르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뭐라고?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푼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성립하면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심플하게 얘기하면.
됐니? 근데 그것들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정리한 거고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 얘도 안 되는 건데 얘는 아예 그래프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식 자체가 세워지지가 않아. 불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속이긴 한데 미분이 안 되는 경우죠. 알겠나요? 그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점들은 이 지점에서의 왼쪽 미분계수, 오른쪽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게 그냥 그림상으로도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 미분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식이 이런 건데, 자,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내가 해볼게. 그럼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게 절대값 x라는 그래프입니다. 되니?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봐봐. 요렇게 0이라는 것에서 자, 이 지점에서 내가 연속이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되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잖아? 그지? 근데 이 지점에서 내가 뭘 확인할 거냐면 왼쪽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할 거야. 됐니? 자, 식으로 봐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좌미분계수부터 보면 리미트 h가 0-로 가죠. 되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야. 됐어? 그럼 얘를 확인해 보면 얘는 h분의 얘는 0이죠. 0 대입하면 그 다음에 h니까 0은 사라졌다 치고 h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h 이렇게 나오거든. 되니? 그럼 절대값 h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 좌극한이에요. 그럼 0 좌극한은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0보다는 작죠. 확실히.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음수기 때문에 요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 이렇게 샥샥 날아가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런 다음에 약분을 하시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여기서 보세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죠. 맞아요? 그럼 리미트 h가 0 플러스면 여기서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 된다는 거야. 똑같아, 식은. 근데 잘 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얘는 h분의 0 플러스 h니까 똑같이 절대값 h가 이대로 들어가는데 0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큰 숫자니까. 그럼 0보다 큰 숫자에서 절대값은 그대로 부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약분을 해요. 얘는 얼마가 나와? 1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때? 달라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별게 아니라. 그럼 판단하는 기준은 되게 간단하죠.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예요. 그게 끝이야. 알겠어? 근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이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지점에서 그냥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왜? 직선이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되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거고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냥 그림만 놓고 보면. 알겠나? 자, 그럼 이런 결론이 성립을 하네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안 돼요. 왜? 방금 확인했잖아. 연속이긴 한데 뭐가 안 돼?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야. 근데 거꾸로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다는 성립을 해. 그래서 연속이라는 개념이 미분 가능이라는 개념을 뭐 하는 거야? 포함한다.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까지 더하면 이런 얘기가 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뾰족한 점들이 생겨요. 그럼 이 뾰족한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뾰족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첨점이 생긴다. 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가장 기본적인 미분 가능.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분 가능에서의 첫 번째 내용은 왼쪽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뭐다?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이라고 할 수 없고, 알겠죠?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는데, 반대로 미분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교재 보시면은 12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5부터 127까지. 네, 127까지, 128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네. 자,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볼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냐, 얘가 237페이지. 근데 오늘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내가 미처 프린트를 못 해줬거든? 같이 좀 볼게요. 237페이지 펴보세요.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인데요.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와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인데, 자,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는 그리는 법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잘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뭘 씌울 거냐? 전체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이렇게 접히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이 그대로 접히고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되나요? 그럼 이건 쉬운 거야. 잘 봐. 전체 절대값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뭐 하면 돼? 그대로 접어 올리면 돼. 알겠니? 그대로 접어 올리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만약에 새로운 함수, 다른 함수, 자, gx라는 함수를 볼게요. 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얘가 접하게끔 그려지면 여기다가 전체 절대값을 씌워. 그럼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거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겠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구평에도 나왔어요. 구평에도. 지난주에 봤던 거 있죠. 고3 애들 봤던 거.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는 주제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보면, 자, 방금 전에 배운 거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불연속인 지점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연속이지만 뭘 가지면? 첨점을 가지면. 연속이지만 첨점을 가지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당연히 연속이지만 첨점을 갖는 이 경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봐. 이 그래프를 내가 접어 올렸다고 해도 주황색 테두리를 보면 그래프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프가 끊어지지는 않아. 즉, 이 주황색 그래프는 연속함수 그래프예요. 절대값을 씌워도. 근데 이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접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첨점이 발생하죠. 그럼 첨점이 발생하니까 이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여기는 미분이 안 되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되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됐니?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것도 접어 올려요. 밑에 것도 접어 올리면 나머지 부분은 매끄럽게 다 이어지는데 어느 부분이 미분이 안 되냐? 이 부분이 미분이 안 되죠. 첨점이 생기니까. 뾰족점이 생기니까. 접어 올렸으니까. 그지?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대부분 연속이지만 첨점이 생기는 경우가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 3차 함수야. 어차피 수투에서 다루는 게 3차랑 4차밖에 없기 때문에 3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잘 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접어 올리든 간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서 접어 올리든 이렇게 끊어서 접어 올리든 이쪽에서 접어 올리든 이 밑에서 접어 올리든 간에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자, 여기서 접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접으면 이렇게 첨점이 생기고 여기도 접으면 이렇게가 생기고 여기도 접으면 이렇게가 첨점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3차 함수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즉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다면 얘는 절대값 함수가 항상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 딱 하나의 예외.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x-a의 전체 세제곱 즉 3중근의 형태일 때만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x축이 여기를 통과하겠지. x축이 이렇게 통과하고 얘를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돼서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나요? 자,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미분계수 왼쪽 미분계수죠. 여기서 들어가는 미분계수도 0이 되고 원래 함수에서 내려오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미분계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이 돼.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접어 올려도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죠.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가 돼요. 됐나요? 따라서 여기서가 뭐가 돼? 첨점이 발생하지 않고 스무스한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3차야. 알겠나요? 이 경우에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야. 됐니? 첨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3차에서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근데 4차는요. 좀 달라요. 4차 함수를 gx라고 잡아볼게. 4차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잘 봐.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를 접어 올려. 얘를 접어 올리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얘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만 살펴보면 이때는 여기 첨점, 여기 첨점, 여기도 첨점, 여기도 첨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나 생겨? 4개나 생겨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었죠. 4차에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 x축이. 그럼 얘를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3중근의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됐니? 그럼 어디만 미분이 안 돼? 여기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되겠지. 요 경우만. 첨점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봐.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자, 어떤 함수냐면 최고차항이 음수야. 근데 얘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거는 모든 함수가 x축이 밑에 있죠. 그럼 모든 함수가 x축의 밑에 있다는 건 이걸 접어 올리면 그대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모양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뒤집혀져서 그려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아스바 잘못 그렸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걸 그대로 복사 뜬 거야. 뒤집어서. 그럼 여기는 잘 봐. 접어 올렸어. 접어 올렸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자체는 뭐가 돼? 항상 미분이 가능하죠. 항상 가능하죠. 어디서든지. 되나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x축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x축과 아예 만나지 않아. 이렇게 x축과 아예 만나지 않으면 접어 올려도 그래프의 개형 자체만 살짝 바뀔 뿐이지 전체적인 첨점의 형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즉 미분계수가 급격하게 바뀌는 형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되나요? 근데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야? 하나. 이때는 몇 개야? 4개. 됐어? 그럼 이걸 모든 경우를 다 외울 거냐? 다 외울 수도 있어요. 다 외워서 정리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나와 있는 게 그 241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어디서 선을 긋냐에 따라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다 나와 있어. 굉장히 이론이 많거든. 여기다가 이제 킬러 문제들은 뭘 첨가하냐면 올해 9평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고3 9평에 나왔던 게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을 해서 두 함수 그래프를 곱해요. 곱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절대값 함수가 언제 미분이 되고 언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돼. 알겠니? 그 명확한 기준이 니네가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을 이제 잡으러 갈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쌤이 여름방학 때 이거 설명했나?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잘 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의 인수에 따라서 x축과 만나는 모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해. 이거부터가 필요하거든. 자, 그럼 잘 봐. 다항함수의 인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축과 만나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가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거를 내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냥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다항함수가 그냥 통과를 해. 그럼 통과를 하는 요점을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통과하죠. 그럼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는 요 지점에서 인수를 몇 개 갖냐면 딱 하나만 가져요. 1차 인수를 가져요. 항상 1차 인수.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겠나요?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얘가 fx야. 그럼 fx가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f3이 0이니까 인수가 하나가 딱 생기겠구나,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접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접할 때는 요점을 베타라고 하면, 자, 얘는 접하죠. 접할 때는 뭐 어떻게 되냐? 항상 2개 이상을 가져요. 제곱이에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뭐냐? 이렇게 접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내가 감마라고 잡으면 얘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뚫접이거든. 뚫으면서 접하는 거. 뚫으면서 접하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몇 개를 갖냐? x-알파, 감마죠?
감마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개가 그래프의 모양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잘 봐. 니네가 그래프 그리는 게 쉬워져. 여기 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fx라는 함수가요. x-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다. 라고 요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얘를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가 어디 생기는지 찾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어느 지점인지 찾은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저거에 맞춰서 풀면 돼. 잘 봐. 지금 현재 인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x-1이 2개가 있고 x-3이 하나가 있어. 그럼 이거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x축을 그려. x축을 그리고 0이 되는 값이 1이랑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생기지. 얘가 0이 되는 값이. 1 대입하면 0 되고 3 대입하면 0 되죠. 됐나요? 근데 1에서 인수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고요. 3에서 인수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가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그럼 3차함수인데 양수잖아요. 그럼 3차함수인데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1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합니다. 끝! 이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는. 알겠니?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잘 보세요. fx라는 함수가요. 그럼 이번엔 x-1, x-2, x-3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인수가 각각 종류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때는 1, 2, 3 잡고 여기를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통과를 해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형이 나온다는 뜻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봐봐. 4차 함수 가보자. 자, 4차 함수 gx. 얘가 x-1 제곱 곱하기 x-2, x-3 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가 1이야. 얘가 2야. 얘가 3이야. 그랬을 때 1은 2개가 있고요. 얘 하나 있고 얘 하나가 있지. 그러면 1이라는 점에서는 뭐 할 거야? 접할 거야. 2라는 점은 통과하고 3이라는 점은 또 통과를 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4차 함수 그래프 기본적인 거 이거 아시죠? 이렇게 그려지자. 최고차항 양수일 때. 그지? 그러면 잘 봐. 1에서 접해. 올라가. 2를 통과해. 3에서 통과해. 이렇게 그려져. 이게 4차 함수예요. 아, 그럼 우리는 식만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대충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런 식도 가능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gx가 만약에 gx가 마이너스 x-1의 세제곱 곱하기 x-3이다. 이렇게 해봐.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까? 잘 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그려야겠다. 좀 더 내릴게. 그럼 잘 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찍어. 그 다음에 3개를 갖고 있어. 그럼 4차 함수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땐 기본 개형이 이거죠. 음수일 때 기본 개형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근데 여기 1에서 뭐 해야 돼? 1에서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뚫접이야. 뚫접. 뚫으면서 접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서 통과하면 돼. 그럼 끝나. 이게 4차 함수야. 쉽죠? 어렵지 않죠? 뭐만 하면 돼요? 인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 알겠나? 이게 기본 연습이란 말이야. 그럼 훨씬 어때요? 간편해지죠. 우리가 예전에 막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 증간표 그리고 막 별의별 생쇼를 다 했잖아요. 극대극소 찾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알겠니?
전혀 없어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잘 봐. 그러면 이제 이거들을 접어볼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였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죠? 그럼 절대값이니까 전체를 접으면 되잖아. 그럼 얘를 접을게. 잘 봐. 얘부터 접자.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됐나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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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오다가 튕겨졌다가 여기서 톡 하고 튕기고 톡 하고 올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접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 됐니? 자, 다 접었어. 그럼 내가 이제 뾰족점들을 체크를 해볼게. 뾰족점들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서 2개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겼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걸 찾으면 돼. 얘네들의 공통점. 지금 쌤이 여기 집중. 잘 봐. 보라색 동그라미 친 점들의 공통점. 통과할 때죠. 그죠? 통과할 때죠. 그게 결론이야. 알겠니? 즉 1차 인수를 갖는 지점에서는 전부 절대값 함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첫 번째, 1차 인수. 즉 인수를 하나만 갖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누가? 절대값 함수가. 됐나요? 절대값 함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미분이 가능한 지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언제? 절대값 함수에서. 그럼 어떻게 식 처리를 하면 돼요? 얘는 그 지점에서 인수를 최소 몇 개? 2개 갖고 있으면 돼요. 즉 제곱인수를 갖고 있으면 돼. 알겠니? 제곱인수를 갖고 있으면 된다. 아,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인수를 최소 2개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언가의 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하나 추가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 제곱은 똑같은 거 2개 곱했다는 뜻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중근 이상을 가져야 돼. 중근이 됐던 3중근이 됐던. 그래야 접어 올렸을 때 그 지점에서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해져. 이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작년 9평 30번에도 나왔어요. 똑같은 주제로 계속.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여기까지 정리됐지? 내가 문제를 하나 풀게. 이제 응용. 잘 봐.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p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됐니? 최고차 한계수 몰라. 최고차 한계수 몰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갑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fx 곱하기 fa-x의 전체 절대값을 씌운 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 값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통민아 안녕. 학원에서 학원이래. 학교에서 뭐라고 옮겨? 왜 이렇게 피곤해? 잘 봐. 나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최고차항 1이라고 하자. 네, 최고차항 1이라고 합시다. 그냥 1이라고 할게. 최고차항 계수 1. 쌤이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변형한 거야. 잘 봐.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죠.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예요. fx랑 fa-x를 곱했어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걔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 값이 뭐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니네는 첫 번째 이거부터 해석해야지. 이게 뭘까? 이 의미가 뭘까? 부터 봐야죠. 그죠? 이건 뭐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a의 마이너스 x네? 그럼 여기 봐. a가 없어. 이거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이거 뭐야? 야, 얘들아. x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맞죠? 그럼 얘가 왜 y축 대칭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0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면 y축은요. x는 0이라는 세로선이죠. 세로선. 거기에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뭐야? a야. 맞아요? 이게 a야. 그럼 이게 a면 얘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얘는 뭐냐면 fx를 x는 2분의 a에서 대칭시킨 그래프예요. 알겠나요? 자, 선대칭식 하나만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정리해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선대칭식 하나만 정리할게. fa-x는 fa 플러스 x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x는 a 대칭이야. 여러분 방학 때 했어요? 알겠어? 그래프 그려주면서. 근데 이거를 변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fx는 약간 평행이동시키면 2a-x와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뭐예요? x는 a 대칭이에요. 이거는 표현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봤을 때 니네가 이제 뭐지? 하면 안 돼. 됐니? 자,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아니야? 예를 들으면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f4-x랑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4의 절반. 4의 절반. 얼마? x는 2의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도구예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갈게요, 이제. 이런 얘기네요. 3참수에다가 이만큼을 곱하는데 이것도 3차거든? 맞잖아. 대칭시켜도 3차인 건 똑같죠? 아니,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대칭을 획가닥 시켜. 대칭을 획가닥 시켜도 뭐가 돼? 3차인 건 똑같지? 얘가 몇 차야? 3차야. 3차랑 3차를 곱하네? 몇 차야, 전체? 6차네요? 니네 6차 함수 배워, 안 배워? 그딴 거 배우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방금 전에 배운 걸 뭔가 써먹겠다는 얘기지. 6차 함수를 절대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알고 있어. 아, 얘랑 얘가 어딘가에서 세로로 뚝 잘라서 대칭을 시킨 거구나. 이것까지는 안 거야. 이 식을 보고. 아, 얘는 이거구나. 알겠니? 일단 선대칭이라는 건 아셔야 돼. 알겠지?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잘 봐. 그래프를 이제 다시 그릴게. fx 그래프가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 p고요.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에요. 이게 fx예요. 됐니? 이게 fx야. 그럼 잘 봐. 내가 fx의 식을 써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x-p 곱하기 x-1 곱하기 x-3 이렇게 나왔어. 근데 잘 봐. 니네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한 첨점 몇 개 생겨? 3개 생기겠죠. 아까 배웠잖아. 3개 생기겠죠. 여기서 접으면. 왜? 얘도 1차인수, 얘도 1차인수, 얘도 1차인수니까 3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어떤 적당한 식을 곱해. 이렇게 3차 함수를. 됐니? 그럼 3차 함수니까 여기 뭐가 하나 생길 거고 뭐가 하나 생길 거고 뭐가 하나 생길 거야. 왜냐면 x 대신에 a-x를 대입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전체 두 개를 뭐해? 곱해. 전체 두 개를 곱해서 전체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곱한 걸. 근데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하래? 미분이 가능하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니 문제 해석한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무언가 3차식을 더 더해서 더 더한데 미안. 더 곱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해야 돼. 실수 전체에서.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럼 그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나 있잖아.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최소한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그러면 이 세 개랑 어떤 데?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곱하면 제곱 되니까 뭐가 돼? 전부 제곱 인수가 돼서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결론이야. 이해됐어? 다시 정리. 얘 1차 갖고 있고 얘 1차 갖고 있고 얘 1차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3차식을 어떻게 곱할 거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게끔 하고 싶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지. 접었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인수가 최대한 몇 개? 2개.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다른 종류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맞아요? 얘 하나 모자라고 얘 하나 모자라고 얘 하나 모자란 거 아니야. 그럼 요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해라 이 말이야. 됐니 여기까지? 근데 이 함수 관계가 뭐야? 대칭이잖아. 선대칭. 그지? 그럼 결론은 이거밖에 없겠네. 잘 봐. 여기가 대칭축. 얘가 대칭축이 되면서 이 그래프를 횟가닥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봐. 이쪽에 인수 몇 개? 연두색이랑 하얀색 곱하면 P라는 인수 몇 개? 2개. 여기도 하얀색이랑 연두색 인수를 더하면 몇 개? 2개. 여기도 하얀색이랑 연두색 인수를 더하면 몇 개? 2개. 왜? 똑같은 데서 겹치잖아. 그럼 똑같은 거 곱하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인수 2개, 여기서 인수 2개, 여기서 인수 2개니까 토탈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미분 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1차 인수 갖는 지점이 다 사라졌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이게 대칭축이잖아. 근데 아까 뭐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2분의 A. 그럼 2분의 A의 대칭이니까 2분의 A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네. 따라서 A가 얼마야? 2네. 이게 답이죠. 됐나요? 이게 작년, 올해 말고 21학년도 작년 9월 평가원 30번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알겠어? 야, 30번 문제인데 30번 문제 치고 어때? 안 어렵다니까? 물론 그래프를 저렇게 주진 않았어요. 문제에선 식으로 줬지. 그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핵심 문제풀이의 이론 자체가 이거야. 지금 한 거. 아, 3차 함수랑 3차 함수랑 곱했어. 그럼 인수가 토탈 몇 개? 6개가 있어야 돼. 인수가 토탈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6개가 미분이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최소한 2개, 2개, 2개. 즉, 1개 이상은 다 갖고 있어. 아, 1개 이상이 아니죠. 미안. 2개 이상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논리야. 근데 이미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얘네들을 채워줘야겠구나. 끝. 오케이? 작년 30번. 정답률 얼마? 정답률 3%. 3%. 전국 정도. 알겠냐?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요새 트렌드가 어떠냐면 올해도 그렇지만 킬러 문제가 옛날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킬러를 풀라는 건 아니에요. 킬러를 풀라는 건 아니고 킬러 풀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맞는데 킬러 문제도 착실하게 개념적인 거 잘 정리하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뭐 예전처럼 니네가 수학을 허상을 좀 생각하는 게 있어. 무슨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가 뭐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알겠어요?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결국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알겠니? 오케이? 됐죠? 오늘 한 거 절대값 함수 미리 땡겨서 한 건데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지? 내신에서는 이제 기말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무조건 나올 거거든. 알겠지? 꼭 확인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